오늘은 술 먹는 날이에요.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지그시 땡길 때가 있죠. 더군다나 오늘 저녁에는 친한 후배의 승진턱 때문에 차돌 삼합을 먹으러 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영상은 아직 뭐 1시도 안 됐는데 솔직히 요즘은 장 막판에 데이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반전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찍 찍은 다음에 무책임하게 술을 먹으러 나간다. 드라마틱하게 데이터가 바뀌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12시 반 정도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도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이게 보면은 반전 신호,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은 아직 다들 몸을 많이 사리고 있다. 왜냐면 일단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이번 시리즈 들어서 가장 크게 줄이고 있고 그리고 주식 선물을 이번 시리즈 최대 규모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락에 베팅한 풋옵션은 어느 정도 이제 확확 걷어내고 있고 물론 장 막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지난 2주 때마다 폭락할 때마다 수조 원씩 사들이던 개인분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주식을 팔기 시작했죠. 7월 3일에도 한번 팔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두들 다 자기만의 평단가가 있을 거예요. 내 삼전 닉스 평단가. 재밌는 게 이제 이 평단가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조금만 장난쳐서 아래로 떨어뜨리면은 거기서부터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팔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나 그럼 되게 비슷한 루틴인 게 이제 이 즈음부터 조금씩 다시 고래들이 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손들이 아래에서부터. 내 평단이 흔들릴 때 내 두려움이 또 재밌는 거는 대부분 다들 또 비슷해요. 평단들이. 하지만 이때가 이제 슬슬 바닥을 드러낸 시점이다. 그래서 여튼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주가는 오늘도 떨어지고 있죠. 초반에는 뭐 확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힘 좀 못 쓰고 그냥 확 떨어졌어요, 지금. 남편이 한번 큰 소리 빵 치다가 그냥 아내한테 팍 싸대기라는 표현은 너무 저급하고 한 소리 크게 들었다. 다시 바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숫자는 어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약 90억이 아니라 88%였죠. 증분 마진. 오늘은 외국인 현물 약 5천억, 정확히는 마이너스 5천억. 이게 왜 중요한 숫자일 수 있냐면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최근 몇십 일 동안 최소한 1조, 2조, 많게는 가끔 7조, 8조 조 단위로 팔아 제꼈어요, 외국인이. 그런데 일단 오늘은 정오 약간 넘은 기준으로는 상당히 소극적이게 됐다, 숫자들이. 이번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작은 매도 금액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는 가격은 계속 더 밀리는데 외국인 매도 압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이러다 또 장 막판에 가서 확 또 때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조금 그냥 덜 판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생 시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다른 그림이 나와요. 외국인이 현물은 조금 팔았는데 주식 선물은 일단 약 10,000계약 가까이 순매수. 이번 시리즈에서 또 가장 큰 규모죠. 물론 7월 3일에도 크긴 컸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한 사발 더 풋옵션. 물론 풋옵션, 콜옵션은 장 막판 동시효과 때 언제나 많이 바뀌어요. 근데 여튼 지금 장중에 있어서는 하락 보험을 일단 또 걷어내고 있다. 그래서 장중 데이터만 봤을 때에는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락 보험부터 버리지 않겠죠. 그리고 현물 대신 레버리지를 써서 주식 선물을 살까? 그렇지도 않겠죠. 이게 어제 수급 데이터랑 완전히 반대되는 데이터잖아요. 어제를 보자면은 삼성전자 시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빠졌지? 이 질문들이 지배적이었으면은 이제 오늘 아침 와서는 그리고 정오까지 다른 질문들이 나오죠. 이제 누가 안 팔기 시작했지? 가격보다 중요한 게 항상 돈의 방향이고 주가는 결과고 수급은 원인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가격은 여전히 처참한데 7월 8일 저점 7351을 향해 가고는 있는데 오늘 수급 흐름은 미약하지만은 일단 희망의 촛불 하나는 켰다. 아니 도대체 어제는 그렇게까지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팔아 제끼더니 오늘은 또 물론 비약하긴 하지만은 사람 마음이 이렇게 또 바뀌나 갈 때도 아니고 현재 시장에 AI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건 또 접근을 해야 돼요. 일단 AI 산업 내 좌우로 나누자면은 AI 시장이 회의적인 것 같은 몇몇 글로벌 IB들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이죠 지금. 요즘 모건 스탠리가 짚고 있는 게 숫자의 절대값이 아니라 변화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메모리 가격이 분기마다 60에서 80%로 올랐었는데 그 속도가 이미 둔화되고 있다는 거고 마이크론이 3분기에 84.9% 마진을 찍었는데 4분기 가이던스에서는 가격 인상 속도가 의미 있게 완화도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죠. 한마디로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웃돌았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증분 마진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제 주가가 빠졌던 거는 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숫자를 원하는데 그 이상 올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메타가 인용 AI 컴퓨팅 자원을 웹에 뭐 팔겠다 어쩌겠다 이것도 여기선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미 너무 많이 AI 인프라를 과잉 구축했고 이제 활용도 측면에서는 점검 구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파 시각에서는 이제는 이런 반도체 메모리 업체보다 하이퍼스케일러들, 알파벳이나 아마존 이런 친구들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고객들한테 포트폴리오 추천을 바꿨다는 건데 자, 치킨집 체인을 생각해 보면은 자, 메모리를 닭 가격이라고 해봅시다.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죠. 닭 농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돈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치킨집은 구글이랑 아마존이 비싼 닭을 얼마 겨자먹기로 계속 샀으니까 그만큼 비용이 계속 늘어났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닭 가격이 더 오르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누가 더 이득이냐? 닭 농장은 가격 상승 수혜가 줄어드는 거고 치킨집은 반대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즉 메모리 가격 상승이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메모리를 파는 쪽, 반도체 업체보다 사는 쪽인 빅테크가 앞으로 더 유리해진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AWS, 클라우드
클라우드를 운영하잖아요. AI 서버를 돌리려면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하죠. 지난 2년 동안 이 메모리 가격이 급등해서 아마존 서버 원가가 올라갔죠. 근데 메모리 가격 속도가 둔화된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줄어든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이 덜 나가니까 이익이 늘어나죠. 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메모리를 팔아서 돈을 버는데 가격이 덜 오르면은 이익 증가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딱 그 전환점이다. 이게 왜 흥미로운 역설이냐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다들. AI가 뜨면은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메모리 업체 주가가 상승한다. 맞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갔다. 메모리 가격 상승 속도가 이미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익 증가는 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8% 떨어진 그 이유죠. 메모리 업체가 아니라 빅테크에서 더 많이 나온다. 즉, 지금은 주식을 바꿔야 될 타이밍이야, 얘들아. AI 테마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AI 수요의 주인공이 반도체에서 빅테크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 메모리 가격이 비쌀수록 메모리 업체가 좋았는데 이제 메모리 가격이 덜 오를수록 거꾸로 메모리 고객이 더 좋아지는 국면이다. 자, 다만 이거는 일단은 이쪽 한쪽 진영의 이야기죠. 또 다른 쪽 반대쪽에 있는 진영에서는 지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AI 경쟁에서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네트워크 효과랑 플랫폼 독점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중국이랑도 으쌰으쌰 싸우고 투닥투닥. 예를 들면 아마존이 AWS 투자를 줄인다. 그럼 구글에게 고객을 빼앗기죠. 구글이 줄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건 치킨 게임이다. 투자를 멈추는 순간에 패배가 확정이 된다.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에서 말했는데 고객들이 필요한 물량의 50에서 55%밖에 확보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공급 과잉을 논하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더군다나 삼전 닉스가 수십조 원짜리 팹을 지금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5년 뒤까지 수요를 확신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건 할 수 없는 결정이죠. 경영진 판단이 시장 공포보다 정보 우위에 언제나 있다.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상반되는데 뭐가 맞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시각 모두 공통적으로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모건 스탠리파는 3에서 6개월 정도 단기 모멘텀을 뜻하는 거죠 지금. 이 구간에서 메모리 가격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실적 추정치 상향이 줄어들 수 있고 주도주가 다른 섹터로 순환매 확산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이 시나리오. 다만 또 다른 한쪽의 의견은 좀 더 장기적인 2에서 5년 구조적인 트렌드를 말하는 거죠. AI 경쟁이 끝나지 않았고 HBM 공급은 28년 전까지 단기간에 늘어나기 어렵고 찍어낼 공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에이전틱 AI라든가 휴머노이드라든가 메모리 수요를 훨씬 더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거죠, 이쪽은. 이것도 당연히 가능한 시나리오. 그러니까 둘 다 맞다. 3에서 6개월은 조정, 2에서 5년은 상승. 이게 공존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즉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지.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졌다리 갔다리. 그런데 어쨌든 조정할 때 분할 매수를 하는 명분이 있는 거구나. 자, 그렇게 보면은 모든 게 굉장히 명확해지죠.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길게는 3개월 정도? 당연히 지금처럼 조정은 올 수 있는 거다. 자연의 이치예요. 먹었으면은 화장실을 가야죠. 먹기만 하면은 그리고 나오는 게 없으면은 죽죠, 사람이.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먹을 수만은 없다. 소화가 돼야 돼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건 스탠리파가 짚고 있는 성장률의 둔화라는 게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거고 7월 말에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등에서 AI 투자 지속 의지가 확인되면 단기 반등이 또 오겠죠. 예를 들면 뭐 전 분기보다 더 강하게 투자하겠다. 다만 이런 메시지가 또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잠시 실망할 거고 왜냐면 기대치가 너무 높잖아요. 이번 삼전 실적에서도 봤듯이. 그리고 중기적으로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 이 사이에 주도주 순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죠. 엔트로피 클로드가 가을에 상장 예정이죠 지금. 자, 이 부분은 신정님들을 위한 멤버십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는데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당연히 모건 스탠리가 제안한 것처럼 뭐 알파벳이든 아마존이든 신규로 상장을 하는 클로드든 이런 쪽으로 자금도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메모리 업체들은 돈을 버는 곳인데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은 아니다. 이러한 테마로 이 기간 동안에는 좀 더 AI 아래 다른 분야 쪽으로 프리미엄들을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장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가치주의 성격으로도 HBM4, HBM4E 이 세대들이 전환이 되는 그러한 국면에 삼전 닉스도 당연히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죠. 아무리 CXMT가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술력 차이에 있어서는 아직 그 갭이 너무 크다. 즉 장기적으로도 여전히 빠질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야 된다는 그 명분이 훼손된 게 없어요 아직.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은 한 가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메모리 가격 이중 구조에 문제가 있죠. 지금 SCA 전략적 고객 계약이라는 뜻인데 이것 때문에 마이크론 매출이 지금 상당 부분 현재 2분기 시장가를 천장으로 고정이 돼 있죠.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미래를 보는 시장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도 SCA 물량에서는 추가 이익을 못 받다 보니까 가격 상승 수혜가 SCA 미체결 물량에만 집중되는 그 구조. 즉 이게 삼전 닉스 입장에서도 장기 계약 비중을 늘려가는 중인데 이게 수익 안정성은 높이지만은 가격이 더 오를 때 업사이드를 줄이는 양날의 검일 수는 있다. 그래서 시장이 삼전 닉스가 이런 계약 구조를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메모리 사이클의 종료 신호로 볼지 안정적 성장의 전환 신호로 볼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죠. 굉장히 짧게 지금 타임 프레임을 보자면은 어제 그 급락과 그 안에서의 무서웠던 수급 구조와 오늘도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 안에서의 다른 수급 구조는 이러한 고민들을 겨우 이틀간의 시간에 아주 짧게 녹여내고 있다 지금. 즉 이러한 수급 구조와 지금 AI 업계에서 이제 끝났다 아니다 더 간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충돌이 아니라 시간축이 다른 거고, 삼성 닉스도 역시 단계 더 빠질 수 있죠. 다만 이러한 타임프레임 논리로 봤을 때에는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밸런스 균형점을 가지고 굉장히 느긋하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지, 왜 급하게 좀 빠졌다고 내가 많이 넣고 좀 빠졌다고 많이 넣고, 이게 위험한 짓이냐면은, 자 오늘 코스피 15분 봉만 하더라도 9시 장 개장하자마자 그냥 엉차영차 7천 후반대로 달려갔다가 결국 위에 매물대 그 구름대를 못 뚫고 부닥쳐서 내려왔죠. 지금 내려와서 계속 전 저점들을 돌다리를 계속 두들기는 중이에요 지금. 물론 여기가 깨질지 안 깨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자 중요한 거는 수급의 흐름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은 맞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금일 오전 9시만 하더라도 위로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의 힘이 생각보다 많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물론 내려갈 때도 그렇게 많이 매도세가 강하진 않았지만은, 여튼 에너지가 위든 아래든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황은, 우리가 과거 케빈워시 때, 케빈워시 사태 그 쇼크 때 3월 3일 발생했던 그 이벤트가 3월 4일 코스피 일본 기준으로 60일동 평균선까지 가격을 떨어뜨렸다가 선행스팬 일부분까지 갔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갈락 말락 하다가 그때 되게 공포스러웠던 선행스팬 2 자리, 그 당시 기준으로는 5천까지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추스리고 이제 다시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무리하게 지금 구름대 속에서, 매물 속에서 오리무중으로 행방불명이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어중간하게 많이 사기보다는 120일 이동 평균선이나 아니면 선행스팬 2 자리까지 대략 6천 후반대나 7천 초반대가 되겠죠.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인 분들이라면은 좀 더 기다려도 돼요. 여튼 너무 역사를 뒤로 돌려볼 필요도 없이 올해 최근 기준으로만 봤을 때에는, 오늘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는 선행스팬 2 또는 12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반등이 하락에 반등이 하락에 내 계좌가 팔지도 않았는데 녹는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팔기 전까지는 수익도 손실도 아니고 MTS 안의 환상일 뿐이에요. 매도 버튼을 눌렀을 때 확정지는 순간이 진짜 내 돈이다.